안녕하세요. 조작가TV의 조작가입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원고를 다 쓰고 출판사를 어떻게 찾는지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까지 배웠는데 출간 계획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출간 계획서를 쓰고 투고를 하고 제가 10군데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거기에서 어떤 출판사를 계약할지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정말 그 출간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간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출간 계획서만 봐도 이 원고를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00군데 정도는 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굉장히 괜찮았던 거죠. 네. 자, 일단은 먼저 제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쓰실 때 저기 이메일에다가 제목 있죠? 책의 가제 쓰시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원고 투고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제목을 보고 제목 안에 어떤 글을 썼는지 그 주제가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클릭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 메일에 그냥 다시 첨부 파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지 말고요. 메일 안에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 한 장짜리로 정리하는 게 출간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원고는요, 첨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들어가야 될 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알려야겠죠. 처음에 안녕하세요 시작을 하면서 제가 누군지, 저는 어떤 일을 했던 누구인지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 알릴 때는 내 소개를 하는데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 내 자랑을 하셔도 돼요. 자랑을 하면 할수록 더 좋겠죠. 제가 어떤 사회적인 입지가 있는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되게 봤을 때 알만한 사람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먼저 쓰시고요. 누구누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한 다음에 책에 기획을 하게 된 의도를 쓰는 거예요. 기획 의도라고 하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인지 그걸 나열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책은 만약에 제가 글쓰기를 썼어. 그러면 글쓰기 저는 어떤 이제 방송작가를 하던 조원주입니다. 뭐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기획은 제가 뭐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점이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었길래 이것 어떤 사람한테 쓰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깃 독자들을 씁니다. 이 글은 누가 봤으면 좋겠는지 너무 타깃층을 넓게 안 잡으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타깃층은 한 20, 30대 정도? 20, 30대 정도 이제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일을 하다가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고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깃층을 명확하게 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타깃 독자는 있지만 만약에 이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차별화가 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글쓰기에 대한 책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왜 굳이 내 책을 사서 보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책들과 유사 도서들 있죠. 다른 글쓰기 책은 이런 종류를 갖고 있지만 내 책은요. 제 책은 이런 다른 점이 있고 이게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차별화 전략에서 어떤 꽂히는 포인트가 있었을 때 이제 선택될 확률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책들을 분석을 많이 해야겠죠. 그 분석들은 책을 쓰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내는데, 이제 장제목 정도만 보내도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완전 원고를 다 보내실 거잖아요. 아니면, 뭐 샘플 원고라도 보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목차가 그때 아마 원고에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목차가 또 쓰다 보면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장제목 정도, 이제 제목하고 장제목 나오면, 대충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아마 출판사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제 출간 계획서는 써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에는 만약에 내가 샘플 원고만 보낼 거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정말 이걸 다 완전 원고를 어떻게 믿고 보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완전 원고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완전 원고를 보낸다고 해서 그거를 뭐 도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완전 폐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원고를 이제 보냈을 때 될 확률도 많다는 건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목차까지 보냈어? 그러면 요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분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교사로 있어. 그러면 어떤 층에 내가 홍보를 할 수 있냐. 어떤 독자가 내 거를 또 초반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책이 나왔을 때 초반에 2, 3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사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이미 나의 팬덤이 구축이 돼 있으면 제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새는 유튜브나 SNS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요새 들어가 보면요. 북스타그램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블로그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다고는 하는데 그런 계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도 미리 익혀두시면요. 그게 플러스 요소로 작용은 해요. 이렇게 우리가 투고를 거치지 않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많거나 내가 정말 매일매일 같이 글을 올렸어. 그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눈에 띄어서 그렇게 출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게 출간의 통로는 되게 다양해졌고 내가 직접 이렇게 투고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뭔지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브랜딩을 하는 거고 나를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다 보면 언젠가는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책을 쓰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 배워두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내가 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다면 마음껏 써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정말 투고를 하고 나서 바로 연락을 받았어요. 되게 짜릿했어요, 사실은. 그 경험은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이 글쓰기 말고요. 옛날에 여행책을 써서 투고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어디에 가서도 피드백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책에서 나오는 대로 제가 열심히 이제 한 꼭지 한 꼭지 써가지고 그때 아마 산티아고에 대한 그 책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이제 한 50군데 보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거절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당했네. 근데 거절이 그냥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요. 손을 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손을 놓고 있다가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놔두고 이미 완성을 한 거니까. 그리고 글 쓰시다 보면 내가 만약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어? 그리고 나서 또 보려고 그러면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놨다가 이제 글쓰기 책을 쓰고 이거를 쓴 다음에 다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 산티아고 책을 내고자 여행책을 내고자 또 투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다듬어서 냈어요. 그래서 출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책을 쓰고 싶어서 썼어. 그런데 아직 연락이 안 오고 맨날 거절 메일만 받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언젠가는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된다는 그런 믿음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내가 만약에 그걸 써놨어. 그거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글은요. 언젠가 또 써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만약에 내가 투고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터 드러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될 때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인데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장착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는데, 지금, 저는 옛날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진짜. 그런데 요새는 말하기잖아요. 그쵸? 말을 하고 알려야 그래 그나마 봐줄까 말까인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날 알아봐주지도 않고 누가 내 책 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부지런히 나를 알리고 그 나를 알리는 것에 그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무렇지 않아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쭈뼛쭈뼛했어요. 사실은 저 진짜 나서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영상 찍고 있잖아요. 도움 드리고자. 네, 제가 지금 이제
4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글 쓸 때도 그렇지만 좀 약간 구구절절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구구절절 글을 쓰다 보면 사람 문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스타일이 보이는데 평소에도 저는 막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핵심만 간단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쓰는데 굉장히 좋아요. 딱딱딱딱 요점을 잘 설명하고요. 그리고 담백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요새 저는 고민하는 게, 좀 재밌게 쓰고 싶다 해서 좀 미사여구를 많이 좀 난 첨가해야겠다. 조미료를 좀 많이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도 처음부터 막 미사여구로 내가 막 휘황찬란한 문장들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만 지켜가셔도 돼요. 기본이라 하면 제가 원래 여기까지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지금 나오는데 기본이라고 하면 정말 미사여구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문장 진짜 간결하게 쓰세요. 길게 쓰는 거 있죠. 막 한두 번으로 이해 안 가는 거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접속사로 사용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문장으로 끊을 수 있으면 끊고 그냥 그렇게 짧게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글을 쓰고 나서 고치더라도 해밍웨이도 한 번에 글을 잘 쓰진 않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냥 모든 초보는 다 쓰레기라고 말하잖아요. 제 초보도 항상 제가 쓰면서 이런 쓰레기를 썼냐 이럴 때 많아요. 근데 그 쓰레기라도 써놓으면요. 그게 내가 고치고 하면서 진짜 글은 좋아지더라고요. 그 믿음을 갖고요. 이제 언젠가 자기의 책을 출간하리라는 그런 믿음도 물론 가져야 돼요. 그리고 쓰다 보면요. 진짜 언젠가 출간은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이제 되게 짤막짤막하게 알려드렸어요. 사실은 짧게 지금 책 쓰는 과정에 대한 출간 과정에 대한 거를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정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많다. 그러면 이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질문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출간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또 이제 진짜 쓴 글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제 카페에 놀러 오세요. 정말 카페에 개설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안에 이제 제가 자료들을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가입은 하셔야 되겠고요. 그 안에 이제 출간 계획서는 올려드릴 테니까요. 방문해 주시기 바랄게요. 링크로 한번 밑에다가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글쓰기나 책쓰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더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모아서 Q&A로 해서 정말 엑기스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